개념원리 RPM이고 136페이지예요 여러분. 질문 문제 풀어볼게요. 1026번 정비례래요. 여러분 정비례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y는 ax고 그리고 뭐 x값이 2배 되면 y값도 2배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성질에 대해서 y는 ax인 정비례는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무조건 지난다예요. 그쵸? 자, 원점을 지나면서 3,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원점을 무조건 지나면서 3, 마이너스 12를 지나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점 2개만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점 2개가 있으면 이 직선은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알겠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세요 하면 수없이 많은 직선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2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비례는 쉬운 거예요. 왜? 정비례는 무조건 0,0을 지나거든? 그러면서 3, 마이너스 12를 지나래. 그치? 정비례니까 y는 ax예요. 3, 마이너스 12를 지나요. a는 몇이라야 돼? 마이너스 4인 거네. 따라서 이 정비례 그래프는 얘는 y는 마이너스 4x예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2, b를 지났는데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면 b는 몇이라는 소리예요? 8이다 라는 소리네. 이해됐어요? c, 4일 때 y좌표 값이 4이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네. c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4. 그치?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쵸? 11인가요? 오케이. 됐어요? 뭐가 틀렸어? 이거 뭐야?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인 거네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3인데 더 셈으로 계산했네요. 자, 1037번 137페이지 y는 ax에서 뭐래요 지금? 점 P에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Q, y좌표가 8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OPQ의 넓이가 12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여기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거지. 그럼 넓이가 12가 나오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24가 나와야 되는 거네.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가 3이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P라는 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3,8이에요. 그쵸?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0,0과 3,8을 지나면 끝인 거예요. 자, 그 y는 ax에서 여러분이 요 a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게 비례상수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쵸? 비례상수라고도 부르지만 결국엔 이거는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그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을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보세요. 요 y는 ax 직선 위에서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이 직선이 0,0을 지난다라는 것과 여기에 3,8을 지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럼 뭐 하기로 했어? 0에서 3으로 플러스 3만큼, y는 0에서 8로 플러스 8만큼. 그러면 기울기가 몇인 거야? 3분의 8인 거야. 알겠어? 또는 뭐 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해주라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해준다고? 밑변의 길이 3이고 높이 8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알겠나요? 이게 A값 3분의 8입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50번 반비례 그래프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나왔는데 자,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가 하늘색 그래프인가? 하늘색 그래프가 이 주황색 그래프보다 더 어떻게 위치해 있어?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지. 반비례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어떤 거다? A의 절대값이 그렇지. y는 x분의 a라고 했을 때 요거의 절대값이 더 커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네. y는 x분의 a에서 요 빨간색 그래프는 a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0이고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크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네.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미만이다 와주면 되겠어. 오케이? 자, 1060번 1번부터 5번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의 사이의 관계식 올바르게 찾아 놓은 것. 자, 1번은 얘는 당연히 정비례일 것이고, 그치? 1번은 뭐겠어요? y는 마이너스 x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1번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예요. 너무 쉽습니다. 2번은 얘는 정비례죠? 얘도 정비례죠? 그러면서 몇 콤마 며칠 지납니까? 요 점이 1,3이잖아. 그치? y는 ax인데 1,3을 지난데 a는 3이어야 돼. 2번은 y는 3x예요. 나와요. 그쵸? 3번 그래프는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 얘가 어디를 지납니까, 이제? 여기를 지났네요. 그쵸? 3,4를 지나. y는 ax에서 3,4를 지나요. 그럼 a 값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3분의 4 나와주면 되겠죠. 따라서 3번은 y는 3분의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좋아요. 자, 다음 4번 그래프 봐야겠네요. 4번은 이제 반비례 그래프고요. 반비례 그래프인데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요. 그러니까 y는 x분의 a에서 얘는 양수여야 될 겁니다. 생각해주면서 몇 콤마 며칠 지나지? 요거 지나나요? 5,1을 지나네요. 그쵸? 5,1을 지나네요. 그럼 a 값은 뭐 해야 돼요? 5 나오겠네요. 4번은 따라서 y는 x분의 5예요. 나올 거고요. 마지막 5번 그래프는요.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반대편에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 그래프고, 그러니까 얘는 y는 x분의 a에서 얘가 0보다 작을 거야. 맞죠? 0보다 작을 거야. 생각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러면서 몇 일을 지나? 4,-1을 지나는 거죠. 그쵸? 4,-1. 그러니까 a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보고서 그 좌표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서 이게 그 관계식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63번.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인데 뭐 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x는 얘죠, 그쵸? y는 마이너스 2x인데 뭐가 지금 이 a를 보면은 뭐가 마이너스 8인 거야? a라는 점에 뭐가 마이너스 8인 거야? y 좌표 x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점은 뭐 콤마 마이너스 8인데 이 뭐 콤마 마이너스 8은 지금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는 뭐 콤마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x는 몇이어야 돼요? 4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4, 마이너스 8은 요 y는 x분의 a에 동시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a는 몇이라는 거야? y는 x분의 a에서 4, 마이너스 8 들어가주면 이게 마이너스 8은 4분의 a예요가 성립하려면 a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2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a는 마이너스 32예요. 끝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프의 교점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점이 보이니까 대입을 해야지가 아니고 이 점이 뭐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 값이 마이너스 8이면 x가 4인 걸 알 수 있구나 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 멍 때리는 거 아니지? 1064번에선 y는 마이너스 3x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면 b는 플러스 12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요 점이 마이너스 4, 12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게 돼서 얘는 동시에 y는 x분의 a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y는 x분의 a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4, y 대신에 12가 대입되면 a는 몇이다? 마이너스 48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b는 12인 거 너무 쉽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있는 거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6 끝이. 자, 68번 볼게요. y는 x분의 a 반비례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인데 2, 4분면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분의 a가 반비례 그래프의 모양이고 2, 4분면에 그려져 있다는 건 얘가 뭐다? 얘가 음수다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왜 그래프는 여기에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어요. x가 0보다 작은 상태만 생각을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여기에만 있는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PAOB의 넓이가 18이래. 여러분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여러분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길이, 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잖아. 그치? 0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그래. 넓이가 18이려면 여기가 4인 와중에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18이려면 18은 4 곱하기 높이에요 하면 h는 2분의 9인 거네. 여기가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2분의 9. 그럼 점 P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4, 2분의 9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의 반비례 그래프 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는 거고 y 대신에는 2분의 9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1066번) y는 x분의 14래요. 무슨 뜻이야? 이 OAPB 직사각형을 보면서 이거의 넓이가 14다가 바로 보여야 되는데, 그쵸? 이게 몇이고 이게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직사각형이던, 이것도 안 맞네. 이렇게 직사각형이던, 이렇게 직사각형이던,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던 간에 무조건 넓이가 몇이다? 14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반비례의 정인 거예요. 그쵸? y는 x분의 a예요. 넓이가 a이면서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을 생각해 주자고 했어요. 그쵸? 자, 1069번 보시면 y는 x분의 a예요. y는 x분의 a예요. 넓이가 40이래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40이래요. 근데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성질을 갖죠, 여러분? 원점을 지난다라는 건 정비례였고, 반비례는 그럼 원점에 대해서 어떻다? 대칭이다. 대칭이다. 지나지 않는다 말고 대칭이다. 그치? 그리고 또 뭐 있었어? x축, y축과 만나지 못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A라는 점이 그래, C라는 점부터 갑시다. 1사분면이니까 여기서부터 갈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P, Q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 그럼? A라는 점은? 마이너스 P 콤마 마이너스 Q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직사각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직사각형의 모든 변은 각각 좌표축과 평행하다이기 때문에 얘가 X축과 평행해요. 그러면 얘는 몇 콤마 몇? 얘가 Y축과 평행해요니까 얘는 P 콤마 Y좌표값은 얘랑 똑같겠죠? 얘랑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Q인 거고 여기는요 그럼 마이너스 P 콤마 Q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 직사각형 ABCD에서 얘가 정확히 4등분이 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4등분이 나 있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전체 넓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넓이가 10이겠네요. 그럼 그치? 그럼 A는 몇이겠어요? 10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074번 300쪽의 책을 매일 일정한 양만큼씩 읽어요. 20일 만에 모두 읽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시작한 지 X일 후 읽는 책의 쪽수가 Y쪽일 때 5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를 구하시오 나왔네요. 그쵸? 자, 300쪽을 20일 만에 다 읽었어. 그러면 1일에는 얼만큼 읽었다라는 거예요? 15쪽씩 읽었다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X일 후 X, Y일 때 X에 입력되는 값들이 이제 여기가 며칠이 되는 거고 Y에 들어가는 건 몇 쪽이 되는 거예요. 1일일 때 15쪽 읽었다며 X일 후에는 Y쪽 읽었대요. 그쵸? 맞습니까? 자, X랑 Y는 무슨 관계예요 지금? 정비례 관계겠죠? 2일이 지나면 30쪽 읽겠고 4일이 지나면 60쪽 읽겠네요. 그쵸? 그러면 관계식은 어떻게 나와요 이제? Y는 15X인 거. 여러분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X일 후, 5일 후 X 값이 여기가 5일 때 그러면 읽은 책은 75쪽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200g이 73번이에요. 200g의 소금물에 소금이 40g이 녹아 있습니다. 이 상황인 거네요. 그쵸? 그럼 얘는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농도가? 100g일 때는 20g 녹아 있다는 소리니까 농도 20% 나오는 거네요. 자, 이 소금물 Xg에 녹아 있는 소금의 양을 Y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이 소금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20%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물 Xg인데 20%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Y로 할 거예요 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합니까? X 중에서 20%는 Y예요 라는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20%는 여러분 몇 분의 몇이죠? 100분의 20, 5분의 1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Y는 5분의 1 X 끝인 거예요. 알겠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에요.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소금물에서 농도가 몇인지 구해내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중등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 식과 그 문장과의 관계를 계속 이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1077번 ABCD에서 P는 점 B에서 출발하여 점 C까지 변 BC 위를 움직인다. P는 점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BC 위를 움직여요.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예요. 이때 생기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Y예요 라고 한다면 ABP의 넓이가 40제곱cm일 때 BP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ABP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이게 높이가 10인 건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면 밑변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이 될 거잖아, 그치? 그럼 넓이, 삼각형 ABP의 넓이는 밑변 x 곱하기 높이 10,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야 될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얘가 y는 약분해서 5x예요 될 거고, 이 ABP의 넓이가 y가 40이 되려면 5 곱하기 8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BP의 길이가 8cm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가 여러분 살짝 바뀌면 어떻게 나올까? 이게 삼각형 ABP가 아니고 여러분 아직 x의 길이는 BP를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삼각형 APC의 넓이를 y라고 하고 이 y가 넓이가 삼각형 APC의 넓이가 40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20인 걸 알고요. 그럼 PC의 길이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20-x 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럼 삼각형 APC의 넓이는 밑변 20-x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현우가 여기서. 알겠죠? 20-x 곱하기 높이 10 곱하기 2분의 1은 40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BP가 10 똑같이 여기 5니까 여기가 8이어야 곱해서 40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BP가 12cm면 APC가 이제는 넓이가 4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방정식 활용과 정비례 반비례를 같이 엮어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오케이? 자, y는 x분의 a예요. 이게 지금 반비례 관계식이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할 거야? y는 x에 반비례한다. 또는 x는 y에 반비례한다. 똑같은 이 식이 요 문장과 동일한 뜻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반비례하는 두 미지수끼리 x와 y 값을 곱하면 a가 똑같게 유지가 되는 게 이게 반비례 관계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기체의 부피가 15일 때 압력이 6이래요. 지금 반비례하는 건 부피랑 압력이에요. 그쵸? 그러면 15랑 6을 곱해서 9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부피 자리, 여기가 압력 자리, 부피랑 압력이랑 곱했을 때 무조건 90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압력이 9일 때 곱해서 90을 유지하려면 부피가 몇이어야 된다? 10이면 된다 인 거네요. 이해돼요, 여러분?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곱하면 A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1083번. 시속 X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Y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되게 당연한 겁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쵸? 이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맨날 나오는 거였어요. 그쵸? 자, 여기서 시속 x km/h, 시속이니까 km/h,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던 거거든요. 그쵸?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속력이 몇일 때? x 값이 60일 때, 1시간에 60km를 가는 속력으로 이동을 할 때 얼만큼 걸린다? 5시간 걸린다 라는 거야. 그러면 거리가 몇이라는 거야? 300이구나 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100km/h로 이동한다 치면은 시간은 얼만큼 걸려요, 여러분? 3시간 걸린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쵸? 1084번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십시다. 성중이는 운동장을 매일 3바퀴씩 돈다. 운동장을 3바퀴씩 도는데 분속 300m의 속력으로 걸으면 10분이 걸립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쵸? 분속 300m/min으로 10분이다. 그럼 거리는 몇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m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3000m가 3바퀴예요. 그쵸? 그럼 한 바퀴는 1000m, 1km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매일 3바퀴씩 도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3000m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거기서 어떻게 6분이 걸리길 원해요. 우리는 시간이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시키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달려야겠네. 그치? 몇으로? 500m/min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이렇게.